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점표 입력 중에 대손 발생과 회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거나 저와 함께 화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대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산회계 1급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대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을 대손 발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손 발생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우리가 일부 금액을 보관해 두는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대손 발생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자, 대손 발생 부분에서는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을 분류해서 보셔야 하는데, 자, 이 중에 매출 채권이라는 부분은, 매출 채권은 뭐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옴을 뜻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매출채권에 관련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린 그 대손의 발생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해 있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대손 회수가 발생했을 때, 자, 대손 회수라는 것은 우리가 대손 발생됐다는 거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수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수가 다시 가능해진다면 이때는 우린 이미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서 전부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매출 채권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매출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는요, 판관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리고 만약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채권. 자, 기타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 다시 되돌려받을 목적으로 빌려주는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또는 아직 받지 못한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타 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타 채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에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대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손이 발생한 채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그 외에 우리 매출채권이 아니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대손 회수는요. 둘 다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고요. 대손 충당금은 각 자산, 각 채권이겠죠? 매출 채권이라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될 거고 기타 채권이라면 좀 아까 예를 들어 드렸듯이 단기 대여금, 미수금 등이 되겠죠. 자, 단기 대여금, 미수금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각각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잠시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상각비와 기타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둘 다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무슨 면에 오나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상각비나 기타 대손상각비가 오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실제로 못 받게 된 매출 채권 또는 기타 채권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대손 처리한 채권 회수 시의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대손 처리를 했을 때는요, 그 대손액, 대손 발생액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대손 처리했던 그 채권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채권 회수를 했을 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과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대손 충당금은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었던 채권. 자, 만약에 매출 채권 중에 외상 매출금이었다 라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부가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가세 예수금과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가 아니라 대손 처리됐던 건이 다시 회수됨으로써 발생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없다면 우리는 차변에는 회수한 그 대금의 회수 금액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계정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회수됐을 때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대손의 발생과 또는 대손의 충당금 설정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결산 시에 대손의 발생률이 얼만큼 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얼만큼 설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대손의 실제 발생 시에 대손 충당금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해당하는 자산에 대손 충당금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적용을 먼저 하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자, 다음 해가 됐을 때, 다음 기수가 됐는데 대손을 회수했다 라는 형식의 채권 회수 시의 회계 처리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가지 특징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실무 문제풀이를 하면서 해당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대손 발생과 회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3월 3일에 해동학기의 파산으로 인하여, 자, 파산했다고 합니다.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대금에 12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본 문제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 충당금 계정은 확인해서 처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해동학기라는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우리의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회수 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대손 발생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회수 불능.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손 충당금 계정은 확인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금액은 지금 당장 넣으실 수 없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다 넣을 수 있는지, 대손 상각비랑 섞어서 넣으셔야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대변에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넣으실 수 있겠죠. 대변에는 실제 발생했던 우리가 못 받게 된 채권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엔 외상 매출금, 어디에 외상 매출금? 해동학기에 대한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이다 라는 것은 먼저 기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할 때는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고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한번 볼게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 실행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3월 3일이잖아요. 그럼 3월 3일 이전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월 3일로 조회를 하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 밑에도 있고요. 바드라운 밑에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있는데 그 아래로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서 우리 적용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대손 발생한 게 뭐였죠? 외상 매출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 하단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보고 정리를 할 수 있구나. 부족한 부분은 삼각비로 채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3만 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얼만큼 적용해줘야 돼요? 120만큼만 적용해주면 되죠. 그러면 충분히 대손 충당금으로 정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와야 되는 건 대손 충당금 120만 원이 되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한 김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실행하시고 3월 3일에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 어떤 거? 외상 매출금에 대한 109번. 금액은 120만 원. 자, 대변에는 뭐 써요? 외상 매출금 써줘요. 여러분, 보세요. 코드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 코드의 대손 충당금은 바로 다음 코드를 쓰고 있어요. 외상 매출금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다음 코드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좀 더 처리하실 때 빨리빨리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이제 더 이상 안 받을 거잖아요. 우리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거래처 어디? 해동 악기. 그래서 대변에 120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의 분계는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어떤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의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해동학기 반드시 넣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주의하세요. 자, 이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동일한 날에 당사는 종로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자, 이번엔 단기 대여금이네요.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 불능한 것으로 자, 회수 5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 회수 불능이죠? 회수 불능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가 못 받게 된 돈은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의 감소가 발생해야겠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감소할 때 대변에 오잖아요. 자,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어디한테 빌려준 거? 종로 상사한테 빌려줬던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올 거고요.
우리 지금 좀 아까 1번 문제 풀면서 대손충당금이 어떠한 계정에만 있었어요? 우리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된 거 뭐라고 처리해줘야 돼요? 차변에다가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 자, 이 대손 삼각비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삼각비가 되겠죠. 물론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특정 계정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넣어놨어요. 혹시나 여러분 기타의 대손삼각비에서 단기 대여금 붙어 있는 거 찾으시면 없습니다.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계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는 거? 영업의 비용에 있는 거. 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5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이어서 같이 보고 2번, 3번 프로그램에 입력해 볼게요. 자, 3번. 3월 3일 동일한 날에 작년에 우리 작년에 발생했던 대손 충당금과 상계로 대손 처분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 공제 처리를 하였던 협진 상사의 외상매출금 330만 원.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3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반영을 생략한대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을 생략한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부가세 예수금만 증가시켜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단은 우리가 받은 거는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올 거고요. 현금이 얼만큼 오겠어요? 330만 원만큼 전부 다 오겠죠? 전부 다 현금으로 올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지금 작년에 발생했던 대손에 대해서 다시 회수한 거잖아요. 자, 회수할 때는 부가세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금액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부가세만큼은 뭐로 넣어준다고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넣어준다 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는 현금으로 전액 다 받았고요. 그 전액 다 받은 것 중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우리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넣어주시는 거 주의해서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2번, 3번 프로그램에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다시 실행하시고요. 아까 우리 입력했던 3월 3일 분계 바로 밑에다가 2번, 3번 분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2번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우리 대손 처리였잖아요. 그럼 차변에는 기타의 대손삼각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의 대손삼각비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계정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비용은 딱 하나만 쓰시면 돼요. 금액은요? 500만 원. 자, 대변에는 뭐 와야 돼요? 단기 대여금이 오면 되겠죠. 단기 대여금 어디 거였어요? 종로 상사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돈, 우리가 갚아야 하는 돈, 또는 받을 권리, 그리고 갚을 의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이 넣어 주셔야지만 해당 문제 오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건가? 또는 내가 나중에 줘야 되는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3번. 차변에는 뭐였어요? 차변에는 현금이었죠? 현금이었고요. 그리고 금액은요? 부가세 포함한 33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넣어줘야 되죠? 우리 협진상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돌아온 거니까 대손 충당금 넣어줘야겠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금액은 30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 자, 부가세 예수금 계정은 원래 우리 매출했을 때의 부가세 계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입력을 했을 때 적요 부분에서 우리는 대손 발생에 대한 횟수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겠죠. 대손 발생 횟수건이다 라고 3개다 넣어주시면 나중에 왜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요는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필수로 넣어줘야 되는 적요 외에도 혹시나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같이 적어주시는 게 관리 차원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격증을 중심으로 보고 계시지만 자격증 따고 나서 우리 실무하실 거잖아요. 실무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들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대손에 대한 발생 부분과 그리고 대손 회수 부분을 보셨는데요. 전산회계 1급과의 차이점은 대손의 발생 시 매출 채권 외에 그 외 기타 채권에 대한 발생이 있다는 점.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수 시에는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계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 요 2가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음 관리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